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다녀오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한번 하려 했다가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0대 중반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사람은 괜찮은데 끈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워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직 젊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는 남자친구는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해야 될 배우자인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결혼식 전에는 좋은 조건의 직장에 꼭 들어가겠다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남자친구를 몇 번 봤었고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찾아갔을 때는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졌고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던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결국 당황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알고는 있지? 이번에 괜찮은 직장에서 면접 보고 온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스펙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면 요즘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든데 내 아들이야 오죽하겠어? 더군다나 서울대 나왔으면 말 다 했지. 이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꼴랑 과일 바구니가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받는다고 그래? 못해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포장해서 왔어야지.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 장난인 줄 아나 본데 결혼도 또 다른 회사다. 상사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편한 것처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편해지는 건데 과일 바구니가 웬 말이니? 아들, 눈치가 없는 것 같으면 네가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들도 전부 다 맛도 없는 것들이구만. 우리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아들, 너는 아직 한창 젊은데 왜 벌써 결혼을 하려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좋은 여자 선자리 봐줄 테니까 너랑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어떻겠니? 엄마 말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손을 봐요?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리를 잡아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데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준비해온 혜미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너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번에 면접 합격한 곳은 꽤 많은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서 아마 이곳에서 평생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혜미를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연애만 벌써 7년이에요. 그동안 몇 번 인사드리려 했었는데 사진만 보셨지 계속 꺼려 하셨잖아요.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가 주세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라셨는지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좋게 봐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과 결혼을 반대한다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먼저 일어나시는 바람에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너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반대로 남자친구는 고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과는 반대되는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처음 겪게 된 예비 시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결혼에 대한 상상이 산산조각나게 되었었죠. 원래의 계획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 일정을 잡는 거였는데 예비 시모의 결혼 반대로 상견례 일정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강력한 첫인상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이 두려웠던 저는 또다시 예비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결혼 허락을 받기보단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서두르려는 남자친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둘만 저녁을 먹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저는 또 한 번 당황해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죠. 당장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룸 안에서 기다리셨던 예비 시모가 왜 안 들어오냐고 목소리를 높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예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당연히 결혼 문제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겠지.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이미 반대한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는데. 엄마, 제 여자친구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얼굴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좋은 거지. 엄마가 원하는 사람과 제가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련했으니 엄마도 좋게 좀 봐주세요. 나도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싶다만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뭘 봐줘야 한다는 거니? 직업이라도 괜찮았으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해봤을 텐데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꼴랑 300 정도 된다면서?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내 아들이 그나마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둘이 결혼한다면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회사 크게 비전도 없잖아. 내가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순간 서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 들여서 내 속 뒤집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내 아들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서 더욱더
반대를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정말 오랜 시간 만나왔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눈에 많이 부족해 보이시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모는 제 말에 입을 굽게 닫으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그날 모든 걸 끝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갑자기 예비 시부에게 화를 내더니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더는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엄마를 꺾을 작정인 거니? 이런다고 너희들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아? 고집 부려봤자 나는 받아줄 수 없다.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데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엄마도 이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 엄마랑 연 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저는 엄마가 반대를 하셔도 이 결혼 진행할 거고 결혼식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아니 너 엄마랑 정말 연 끊을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을 끊고 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여자한테 빠져서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 몰라?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엄마가 최대한 좋게 설명하면 너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너 때문에 모자지간 금이 가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니?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내 아들 놔두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엄마는 끝까지 저한테 상처를 주네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렸는데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니까 결혼식은 아버지만 참석하시라고 할게요.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저희 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결혼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집까지 따로 구하는 일까지 생겼고 예비 시모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셔서 그런지 몇 번이고 좋게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은 결혼 허락이었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집을 뛰쳐나가 연을 끊겠다고 못을 박은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비 시모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고 나서야 상견례 일정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좋은 일이었지만 좋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거라면서 자기 믿고 따라오라며 상견례 식당까지
일사천리로 서둘러 알아봤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추진력으로 양가 집안은 상견례 장소로 모이게 되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식사를 하며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따님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제 아들이 헤어나오질 못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런 며느리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허락을 안 해주면 내 아들이 연을 끊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결혼 진행해야겠죠. 제 딸의 조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는 아드님의 조건은 좋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동안 예비사이가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사이도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보면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알겠어요. 서울대 나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활용을 해야 조건이 좋아지는 거지.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니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그래도 직장이라는 게 어딜 가더라도 다 비슷한데 몇 달도 아니고 한 달 일하고 그만두면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딸은 한 직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고 모아놓은 돈도 꽤 많은데 예비사이는 아직까지도 통장이 비어있으면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서요. 혹시 집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30이 넘는 나이인데도 자리를 안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참, 꼴랑 300 벌면서 지금 제 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 취업한 곳이 월 500 정도로 맞춰준다고 합디다.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방금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운다고 하셨죠? 내 아들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여기저기 고르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맞벌이로 꼴랑 300 벌면 살림에 보탬은 될까요? 내가 이래서 결혼 허락을 안 해주려 했던 거다. 분수에 맞는 사윗감을 찾으셔야지. 욕심이 과다 못해 넘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으시죠? 오늘 제가 상견례에 참석한 이유가 아예 결혼은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인사를 주고받으시더니 좋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엄마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식당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남자친구와 잠깐 대화를 나누셨는데 엄마가 항상 걱정하시던 게 취직을 해도 일을 금방 그만둬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셨어요. 최근에 좋은 조건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일은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대답이 나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엄마의 얼굴이 심각해지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때마침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셨고 엄마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였어요.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고민은 달랐지만 엄마도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취직한 곳에서는 오래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다는 말을 엄마한테 꺼내는 순간 저 또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한 달이 멀다 하고 이를 때려치우는 그 집 아들을 왜 껴? 얼굴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은데 좀 전에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그쪽이 말한 좋은 조건에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30이 넘어간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자리 잡을 생각을 해야지. 툭 하면 일을 그만두는데 어느 부모가 믿고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제 딸만 죽어라 일을 하게 될 텐데 제 귀한 딸 혼자 헛벌이 하는 건 절대 볼 수 없죠. 그쪽이 오히려 제 딸과 결혼 허락해달라고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월 500 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내 아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제까지도 나한테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고 했었다고요. 예, 너 엄마한테 바른 대로 대답해라. 정말 일 때려치운 거야?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고 일하는 환경도 좋다고 평생 다닐 거라면서. 아, 그게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근이 일주일에 3번은 고정으로 있다면서 3달 뒤부터는 야간 근무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만두고 나왔죠. 아니, 뭐라고? 회사 생활하다 보면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힘들게 면접 보고 취직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다녀봐야 할 거 아니야? 아,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겠죠. 어차피 혜미가 일을 하고 있어서 결혼해도 먹고 사는데 그게 문제는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서울대에 나왔어요.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손 벌리고 있으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면 다시 취업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셨죠? 이런데도 제 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이를 원하지 인생 계획도 없는 놈한테 제 딸을 맡기고 싶지는 않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과 만나지 말게.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겠다면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이미 시모에게도 상처를 크게 받으셨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발을 뿌리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강하게 붙잡은 채 놔주려 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엄마는 그만 좀 하라고 한쪽 팔로 찻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찻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차가 남자친구 쪽으로 흘러내려갔고 화들짝 놀란 남자친구는 엄마를 붙잡고 있던 팔을 놓더니 바닥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가방이 뒤집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 있던 서류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검사용지 같은 거였는데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남자친구는 들키면 안 되는 것 마냥 급하게 가방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자 엄마 눈에 들어온 남자친구의 수상한 행동에 서류를 줘보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자친구는 별거 아니라면서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 안으로 구겨 넣으려 하자 예비시모도 서류의 내용이 궁금했었는지 가방을 뺏어들어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시모의 손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서류를 제가 들어 확인하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서류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야? 나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던 거야? 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었어? 나는 우리가 만나는 동안 항상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었잖아. 언제부터 속이고 있었던 거야? 검사한 것도 최근에 했던 게 아니네. 너는 나한테 계속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더는 볼 필요도 없겠어. 우리 그만 끝내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내 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다고. 네가 하도 아이를 원해서 내 몸이 건강한지 알고 싶어서 검사를 해봤던 건데 무정자증이 나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 그렇다고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텐데 어떻게 무정자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굳이 아이 안 가져도 서로 좋으면 그만이잖아.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일 바로 일자리 알아봐서 바로 취업할 테니까 그만 만나자는 말은 하지 마.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랑 만나온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이대로 정말 끝낼 거야? 우리 집안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자네 혼자 결정을 내리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더 말해서 뭐 하겠나? 이제 그만 끝내게. 잠깐만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애가 굳이 없더라도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햄이 아니면 내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쪽 아드님 몸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가 보죠? 저희는 이미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 오래 근무할 거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있었으면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바로 일을 그만뒀겠어요. 내 딸을 맡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쪽 아드님이 제 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지. 여자가 회사에서 월 300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많이 받는 겁니다. 분수도 모르는 그쪽 집안들과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자네는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접근한다면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걸세. 무릎 꿇어봤자 이미 배는 떠났어.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집안이 감히 우리 딸을 거들떠봐? 남자친구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 가족에게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었죠.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아직까지 저희 집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게 되네요. 모든 사람이 좋은 조건만 갖추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왔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제 마음도 편치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하루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